보시면은 지난 1심 선고 과정에서 안규령 대변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곱게 늙어라. 그러니까 반 이재명 시위대, 보수 진영 시위대한테 곱게 늙어라 발언해서 노인 비하 발언이 논란이 일고 있어요. 영상도 제가 봤거든요. 영상 보셨어요? 저는 이렇게 꺼져 있는 목소리는 못 듣고 네, 그 움직이는 모습 이렇게 네, 막 경찰들 있고 네, 앞에 이제 그쵸, 하얀 네. 머리 하얀 네. 그 여성분 있고 이런 장면을 봤습니다. 이거 좀 어떻게 보세요, 이 사태? 정말 이 안기령 대변인 참 예전에 가장 유명 사실 전혀 몰랐던 사람인데 유명해진 사건이 그 차은우와 그쵸, 예. 이재명을 대비를 하면서 네, 이 사람의 그 발언이 상당히 특히나 젊은 세대에서 많은 뜨거운 어떻게 차은우와 비교를 할 수 있지 이러면서 되게 많이 그 언급이 되었었는데 이번에도 이제 참 그때 이제 그때 당시 차은우보다는 이재명이 더 뭐 잘생겼다, 뭐 더 선택하겠다. 뭐 차은우, 이재명 뭐 그 둘 중에 하나 이상형이네. 예, 그거를 선택을 하라고 해서 뭐 그때 이제 이재명을 선택을 하는 걸 보면서 아 정말 이재명의 눈에 띄기 위해서 참 노력한다, 참 애쓴다, 뭐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또 이제 그런 그때 당시 애썼던 것들이 또 지금은 다 이렇게 돌아와서 본인도 그때 당시 이제 공천 받아서 도봉에서 출마도 했었고 지금은 또 대변인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 대변인의 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물론 공식적인 논평은 아니었다고는 하나 그 현장에서 본인이 대변인직을 달고 있었기 때문에 그 현장에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서 그런 식으로 뭐 나이 드시고 여기서 뭐 하세요? 뭐 또 뭐라 그랬죠? 뭐 곱게 늙어라 뭐 이런 발언들을 했다라는 거는 진짜 정말 약간 본인이 이제 패륜 정당을 표방을 하겠다라고 대변인이 그렇게 얘기를 한 거기 때문에 본인이 아무리 좀 화가 났고 뭐 감정이 추스려지지 않았다라고 한들 그렇게 대변인의 명함을 달고서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그렇죠. 발언들이었다. 네, 이렇게 보고 있고 요즘 참 그러니까 사실 안기령 대변인뿐만 아니라 민주당의 여러 인사들의 이 말들을 보면서 정말 이재명을 이제는 막 신격화를 시키고 맞아요, 있는 맞아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참 우려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뭐 강민구 전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장 사실 어떻게 보면 시초죠. 뭐 민주당의 아버지는 이재명이다. 뭐 이것부터 시작을 해서 뭐 김준영 의원 같은 경우에는 뭐 정조에다가 비유를 하기도 하고. 또 이제 현 당대표 비서실장이기도 하고 이제 그 김혜경 씨 배우자 실장 했었던 이해식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페이스북에다가 그 이재명 대표가 빗속에서 연설을 하는 사진을 올리면서 또 로마 황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의 명상록 중에서 뭐 더 훌륭한 인간이 되고자 노력을 기울이는 이런 사람이야말로 신의 사제요 신의 종 뭐이다 뭐 이런 글귀를 올리면서 신의 사제다 뭐 이런 얘기까지도 하고 있고 정말 막 그 글을 보면 좀 약간 뭐랄까요 이렇게 손이 오그라들기도 하고 진짜 이렇게까지 신격화를 시켜야 되나 싶기도 하더라고요. 그 안에 또 조금 더 읽어드리면 뭐 그의 내면에 깃들어 있는 신성의 귀 기울임으로써 쾌락에 의해 더럽혀지지 않고 어떠한 고통에도 상처받지 않으며 어떠한 모욕에도 해입는 법이 없다. 고귀한 싸움에 당당히 임하는 자는 투사이며 격정에 휘말리지 않고 정의가 마음속까지 가득 차 있다. 이런 문구를 올리면서 지금 이재명 대표가 그렇다면 하고 있는 것이 고귀한 싸움이라는 건가? 네, 이걸 어떻게 고귀한 싸움에다가 이렇게 빗댈 수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정말 점입가경으로 민주당 인사들의 그 이재명 대표 떠받들기가 참 이 걷잡을 수 없이 이 줄서기가 시작되고 있는 것이 이미 시작이 됐었죠. 총선 때, 그렇죠. 총선 전부터. 네, 이제 약간 그런 뭔가 매니지할 수 있는 그런 수원을 좀 약간 점점 넘어서는 큰 수위의 발언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또 최민희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런 말했어요. 뭐 비명계를 향해서 움직이면 죽인다. 이런 발언했습니다.
이건 또 어떻게 보세요? 아, 이게 보니까 그 이재명 대표 그 공직선거법 혐의 이제 유죄 판결 후에 맞아요. 이제 직후에 이제 당원들이랑 나눈 대화가 또 이제 유튜브 인터뷰 뭐 이런 거에 해가지고 맞아요. 이제 네. 방송에 이렇게 나가면서 비명계가 움직이면 죽인다. 제가 당원과 함께 죽일 것이다. 뭐 이런 발언을 했다고 해요. 근데 저는 이 발언을 정말 보면서 정말 뜨악스럽더라고요. 예. 뭐 듣는 순간 문득 정말 사실 약간 바로 딱 들었던 생각은 북한 생각이 들면서 우리 위대한 수령님에게 위해를 가하는 자에게는 죽음만이 있을 것이다. 약간 이런 비슷한 류의 메시지였던 것이 아닌가. 아니 어떻게 저런 얘기들을 할 수 있을까 싶어가지고 참 이해가 되지 않는 참 경악스러운 장면이었다 싶고 또 이제 저 영상 안에서 또 나왔던 말들 중에 하나가 민주당의 내부 분열을 부추기는 것은 언론이다. 언론 뒤에 누가 있느냐. 또 검언 독재 체제. 그래서 검찰과 언론의 독재 체제가 자리 잡고 있다. 이런 말까지도 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또 검사 독재 뭐 이런 그렇죠. 그런 발언들을 끌어들이는 걸 보면서 아 여전히 그냥 그 프레임 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구나. 그냥 이 프레임 안으로 모든 것들을 다 짜려고 애를 쓰고 있구나라는 것이 느껴졌고 또 언론을 또 이렇게 대하는 걸 보면서 자기들한테 불리한 듯한 사실을 전달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이제 본인들이 보고 싶지 않으니까 그것도 이제 언론 독재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예를 들어 본인들의 편을 많이 들었던 TBS 같은 경우에는 TBS가 이제 잘못된 발언들을 했을 때 이런 것들을 이제 방통위나 방심위에서 시정 요구를 했을 때는 뭐 언론 탄압이니 뭐 이래놓고 지금은 또 언론이 독재를 하고 있다느니 이러면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이런 고무줄 잣대를 계속해서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도 참 또 이분이 과방위원장이잖아요. 그렇죠. 예, 이런 사람이 어떻게 또 과방위원장이 또 국회에서 그렇게 중요한 역할들을 맡고 있나 싶었습니다. 그리고 논란이 되니까 이제 사흘 만에 뭐 약간 사과를 하긴 했어요. 너무 센 발언이었다 하는데 근데 그러면서도 그래다가 이런 글을 썼어요. 박장범 청문회로 다른 일에 신경 쓸 겨를이 없다. 기자님들 전화 그만하시라. 공개적으로 답을 드린다. 그러니까 뭐 전화 그만해라. 귀찮게 하지 마라. 뭐 이런 식으로 약간 짜증 아닌 짜증을 내는 것처럼 저는 이제 보였는데 이게 사과를 했다고 봐야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저도 이제 먼저 이 페이스북에다가 음. 이렇게 본인이 글 쓴 거를 먼저 봤어요. 그래서 그 뒤에다가 방금 말씀하셨던 그 부분 뒤에 이제 조금 더 내용이 있는데 제 발언이 너무 셌다는 거 인정하고요. 민주당이 똘똘 뭉쳐 정치 검찰과 맞서고 정적 죽이기에 고통받는 당대표를 지켜내리라 믿습니다. 라고까지 이렇게 적어놨는데 그렇죠. 이거는 전혀 뭐 사과 발언은 일단은 전혀 아닌 것 같고 그냥 뭐 내 말은 셌지만 나는 그 말 진심이다. 내 답은 이렇다. 근데 하도 워낙 이 발언이 문제가 되니까 아마 전화를 많이 받았나 봐요, 기자님들께. 맞죠.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본인이 좀 피곤하다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또 페이스북에다가 그렇게 썼던 걸로 갔고 또 이제 그 국회에서 그 과방위에서 그 박장범 KBS 사장 후보 청문회를 할 때 또 이제 본인이 이례적으로 좀 신상 발언을 하겠다라고 해서 저는 사실 그 부분은 보지 못하고 페이스북 글만 봤는데 신상 발언을 했다라고 해요. 근데 이제 그 신상 발언에서도 뭐 은유적 표현이 너무 셌다. 분열하거나 권력투쟁하거나 정치검찰과 손잡고 민주당을 장악하려고 하면 그 해당 당사자들이 정치적 사망 선고를 받을 것이라고. 그렇게 하면서 뭐 전혀 일단은 네 다시 한번 어떻게 보면은 재차 위협을 가했지 뭐 전혀 이 발언에 대해서 뭐 보통은 이제 제 발언이 너무 세서 뭐 잘못했습니다라는 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인정이라는 단어인데 이 최민희 위원장의 그 인정이라는 것은 맞다. 죽일 거야. 나 다시 한번 맞아. 센 거 맞으니까 그거 부분 인정해. 그러니까 조심해라고 하면서 다시 한번 재차 인정하고 재차 위협을 가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던 게 아닌가 싶어요. 자,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이 보이고 있는 이러한 모습들이
뭐 맞죠. 신격화에 뭐 협박에 이러고 있는데 이러한 민주당의 모습들이 그만큼 많이 혼란스럽고 패닉에 빠졌다. 뭐 이런 것의 방증이라고도 봐야 될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아무래도 그렇다라고 볼 수 있겠죠. 지금 일단 이재명 원톱 체제로 지금 계속해서 이제 민주당이 밀고 왔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가 되면서 이제 결국에는 430억이라는 이 어마어마한 돈을 다시 토해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우상호 전 의원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당연히 앓는 소리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 뭐 이렇게 434억 원을 반납을 해야 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그러면 민주당 폭삭 망한다. 건물 팔고 모금을 해도 돈 만들기 어려울 것이다. 이거는 이 대표 개인뿐만 아니라 민주당까지 폭삭 망하게 하는 판결이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본인들의 이런 패닉 상태, 이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지금은 앓는 소리로 이제 시작을 하면서 이거는 오히려 지금 판결을 거부하는 어떻게 이런 판결을 내릴 수가 있느냐 이 방식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것 같고 예. 또 이제 본인들의 이 대표 체제가 한번 흔들리기 시작을 하면 정말 지금 벌써 뭐 비명계 얘기 나오고 뭐 전 총리들 뭐 잠룡들 그렇죠. 뭐 예. 이런 얘기들이 이제 조금씩 언론에서 나오다 보니까 이 체제가 그동안 공고하게 쌓아왔던 이 체제가 흔들리는 것에 대한 불안감이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네, 김세종님이 이호원 의원님, 선현우 기자님 화이팅 하셨는데 그 김세종 의원님인가요? 왠지 김세종 의원님이시지 않을까 싶네요. 이제 저희 펜앤마이크 패널로 종종 나오고 계시는 김세종 동대문구 의원님이 남기신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아무튼 제가 오늘 몸 상태가 안 좋아가지고 방송을 좀 길게 끌 수 없다는 점을 좀 양해를 먼저 부탁드리고 오늘 저희가 뭐 한 30-40분 가량 얘기를 진행해 보았는데 전체적으로 뭐 1심도 그렇고 이제 다가오는 이재명 위증교사 1심도 그렇고 이런 법리적인 판단 그리고 향후 정치적인 사안들 어떻게 될지 너무나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 펜앤마이크가 더욱더 많이 또 취재도 하고 방송도 할 예정인데 우선 끝으로 마무리 코멘트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저희 선우현우 기자님이 정말 제가 옆에서 이렇게 뵙고 있는데 안색이 좀 많이 안 좋으세요. 정말 몸이 많이 안 좋으신 네. 게 지금 바로 옆에서 좀 많이 느껴지고 있습니다. 일단 저는 조금 더 이 오늘 얘기를 나눴던 사안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드리자면 지금 일단 공직선거법 같은 경우에는 일단 그 원칙적으로 이 공직선거 보통 이제 대부분의 재판들이 뭐 2년, 3년 엄청 길어지잖아요. 근데 공직선거법 같은 경우에는 아예 이제 1심 선고는 6개월 내에 원래는 이번 이재명 대표 이 사안 같은 경우 2년 2개월이 걸리긴 했지만 원래는 6개월 이내에 일단 1심이 진행이 돼야 되고 이제 2심과 3심은 3개월 내에 이제 계속 이게 재판이 이루어져야 되는 특별한 사안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안에 대해서는 사실 그 기간에 대한 규정이 있는데 이게 강행 규정은 또 아닌 부분이라서 지금 이렇게 좀 길어지기는 했지만 이번에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이 또 특별 지시를 내렸다라고 하니까 또 공문이나 이런 것으로 이 기한을 어쨌든 이게 법에는 이렇게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 이게 행여나 뭐 길어질 경우에는 특히 뭐 2심이나 3심이 3개월 이상 길어질 경우에는 대법원에다가 그 사유 왜 길어지는지에 대해서 이거를 얘기를 해야 되고 사유서를 작성을 해서 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지금 공직선거법 같은 경우에 재판의 경우 모든 것들 지금 현재 1심까지는 2년 2개월이 걸렸지만 나머지 2심과 3심이 각각 3개월이 걸린다라고 제대로 된 이 타임라인을 따른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에는 2심의 경우에는 내년 2월 15일 전에는 나와야 되고요. 그리고 최종 이제 대법원 선고 같은 경우에는 내년 5월 15일 안에는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이 사안들을 좀 타임라인이 좀 잘 맞춰질 수 있게 우리가 좀 잘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또 이제 국민의힘 이제 당에서 이런 이재명 대표가 또 분명히 또 재판을 질질 끌려고 지금 또 뭐 재판을 최대한 연기를 시켜서 탄핵에 불을
계속 지피겠다라는 그쵸. 것이 지금 네. 민주당의 그 전략이라서 이런 이번에 이제 TF를 띄웠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안들에 대해서 제대로 꼼수 재판 연기 이런 거 하지 않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살펴보겠다라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우리도 좀 잘 보면서 이게 정말 일반 국민들과 법 앞에서 동일한 그런 잣대들이 들이댈 수 있는지 들이대지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예의주시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현재 오늘 또 이제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에 대해서 이제 또 맞아요. 재판으로 기소됐죠. 넘어가게 예. 기소되면서 이제 재판으로 넘어가게 돼서 이제 전체적으로 이재명 대표 관련된 재판이 5개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공직선거법 위반과 지난 15일에 있었던 그리고 25일에는 위증교사 재판이 이제 곧 있을 이 5일 뒤에 있을 예정이고 이거 외에도 대장동 백현동 성남 FC 관련된 불법 후원금 관련된 재판 그리고 대북송금 재판 그리고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에 대한 재판까지 해서 이제 5개가 재판이 계속해서 이제 진행이 될 건데 사안이 또 여러 가지고 또 각 사안마다 참 복잡하다 보니까 우리가 많이 놓치는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민주당은 오히려 그런 복잡함을 이용을 해서 또 국민들의 눈과 귀를 속이려고 계속 할 거기 때문에 네. 우리 국민들이 또 이런 사안들에 대해서 제대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또 이렇게 펜앤드 마이크를 계속해서 시청해 주시면서 어떤 정보가 정말 제대로 된 정보이고 진실된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지 예의주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저희가 준비한 방송은 제가 컨디션이 많이 안 좋은 관계로 조금 일찍 끝낸다는 점 양해 말씀드리면서 중립 엔진은 매주 월요일, 수요일 오후 3시마다 펜앤마이크 유튜브 채널 통해서 생중계되고 있으니까요. 앞으로도 많은 시청과 성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방송 여기서 모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펜앤마켓을 검색해주세요. 펜앤마켓은 펜앤드마이크 구독자분들을 위한 종합 쇼핑몰로 좋은 상품으로 온라인 최저가를 목표로 하는 마켓입니다.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